안녕하세요. 이지은 코치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주제가 10년간 단 한 번도 벌 주지 않은 아이 충격적인 결과 이겁니다. 조금 어그로였나요? 근데 어그로가 필요하더라고요. 유튜브 하려면. 제가 저희 아이를 18개월부터 이제 배려 깊은 사랑으로 키우려고 노력했는데 그때부터 벌을 한 번도 주지 않았습니다. 믿기지 않으실지도 모르겠는데 정말로 저는 아이한테 벌을 주지 않았어요. 물론 화가 나는 지점은 있었어요. 그리고 그 화를 참지 못한 적도 많지만 아이의 행동을 교정하기 위해서 일부러 벌을 준 적은 없어요. 그래서 단 한 번도 벌 받지 않고 키운 저희 아이 어떻게 됐냐면요. 정말 잘 컸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인데요. 뭔가 하고자 할 때 저희 아이는 내적 동기로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뭐 벌 받을까봐, 뭐 누가 어떻게 볼까봐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자기 안에 자신의 목소리를 찾아서 움직이는 거죠. 벌을 받는다는 거는 잘못된 행동을 그 벌 줌으로써 교정하려는 그런 의도잖아요. 근데 벌을 받으면 어떻게 되냐면 그 벌 받지 않기 위해서 행동을 하게 되지 정말로 그 행동을 해야 되는 진짜 이유, 이를테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 그런데 공부를 안 하면 벌을 받는다? 그럼 공부하는 이유가 단순히 벌 받지 않기 위해서 공부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건 너무 1차원적인 패턴으로 아이를 만들게 되는 것 같아요. 정말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깊이 생각하고 나를 위해서 이런 공부가 필요하겠다라고 내적 동기로 움직일 때 사람이 되게 힘있게 나아가거든요. 근데 단순히 벌 받지 않기 위해서 뭔가를 한다. 그거는 너무 그 사람의 내적 동기를 오히려 훼손시키는 일이 되는 거죠. 외적 동기로 너무 많이 움직인 아이들은 자신 안에서의 그 목소리를 듣는 게 힘들어집니다. 너무 외부 눈치를 보게 되고요. 싫은 소리 듣지 않기 위해서 살게 되는 삶, 그거 뭔지 아실까요? 그냥 남들한테 특별히 모나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삶이 너무 공허하고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우리 모두 내가 하고 싶은 그런 의미 있는 그런 삶이 있을 텐데 그게 눈치 보는 게 너무 습이되면 눈치 보지 않기 위해서 또 노력을 해야 되고 그 과정에서 내 목소리를 듣는데 그런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벌 주지 않고 키우면 그냥 자연스럽게 본연의 힘으로 자기 내적 동기를 찾아서 움직이는 아이가 됩니다. 너무 신기한 게 저희 아이 초등학교 저학년 때 어떤 담임 선생님은 조금 무섭다고 소문이 나 있는 분이셨어요. 근데 아이들은 그 선생님을 무서워하는데 저희 아이는 안 무서워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조금 엄격하시긴 한데 그런데도 난 좋아. 선생님이 정이 많으셔.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인상, 세상 사람들은 이래 라고 생각할 때 엄마가 제일 처음 만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엄마가 너무 벌을 주고 엄하게 대하면 사람은 이렇게 무섭고 엄하구나, 나를 수용해주는 것보다 오히려 나의 잘못된 점을 이렇게 비난하는 그런 사람이 많구나 라고 여기게 됩니다. 그래서 관계를 맺을 때도 조금 겁이 많아지고 나도 모르게 방어하게 되고 이런 게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저희 아이는 자연스럽게 어떤 행동을 하면 그 행동에 대한 결과, 그거를 배우면서 그 올바른 행동을 같이 제가 지도하면서 찾아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키웠습니다. 오냐오냐 키웠더니 인성 파탄난 애들이 얼마나 많은데 저거 다 거짓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오냐오냐 해서 키우는 거랑 벌 주지 않는 거, 이거 완전히 다른 겁니다. 이 부분이 정말 집중해서 들으셔야 돼요. 아이가 우유를 흘린 상황이라고 해볼게요. 만약에 엄한 벌 주는 엄마라면 이렇게 하겠죠. 너 왜 우유를 쏟았어? 내가 아까부터 잘 잡으라고 했지. 앞으로 우유 없을 줄 알아. 너 네 방에 들어가 있어. 그러면서 화를 내고 소리치고 하겠죠. 이건 정말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벌 주는 거. 아이가 너무 실수에 진짜 발들발들 떨게 되고 실수하지 않기 위한 삶을 살게 되는데 도전하고 행동하고 탐험하는 그런 에너지가 너무 눌려버리는 거죠. 근데 반대로 오냐오냐 하는 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유를 쏟았어요. 그러면은 속은 막 부글부글해요. 억지로 괜찮아 하면서 이제 엄마가 다 닦습니다. 그냥 닦아요. 한숨 막 쉬어요. 아휴, 그러면서 막 우유를 닦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런 지도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키우면 오냐오냐 키우는 거죠. 흘린 행동에 대한 아무런 피드백 없이 벌 주는 것도 그렇고 그냥 오냐오냐 키우는 것도 그렇고 그 양쪽 다 모두 지도가 없는 거예요. 너 이렇게 했으니까 방에 들어가 있어. 너 이렇게 했으니까 용돈 없어. 이렇게 벌을 주면 아이는
벌 받는 것에 집중을 해가지고 내 행동이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지, 이래서 나한테 어떤 피해가 되고 우리들에게 어떤 피해가 되고, 이런 자연스러운 결과를 배울 수가 없어요. 그냥 딱 방어하려는 생각만 하게 되고, 그래서 벌 주는 것도 지도가 안 되지만 오냐오냐 하는 것도 지도가 안 되는 거예요. 양쪽 다 지도를 못하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 스트레스 상황이 되면 사람들은 공격, 회피, 이 두 가지 모드로 들어가게 된다고 합니다. 싸움을 맞붙는 상태가 되거나 아니면 도망가는 이제 선택을 하는 거예요. 비난하고 벌 주고 하는 거는 공격하는 거죠. 근데 그냥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얘기하지 않고 엄마가 다 처리해버리고 하는 것도 그거는 회피하는 거에 속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스트레스 상황에서 공격이나 회피하는 거, 이 두 개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부모가 너무 상처가 많아서 유년 시절에 많이 혼났다든지 뭐 보호를 받지 못했다든지, 그래서 이미 부모님이 가지고 계신 상처가 많아서 거기에 얽혀있는 감정이 너무 많으면 아이가 우유를 딱 쏟아버리면 그때 이미 감정 상태가 스트레스 지수가 팍 올라가서 공격 회피 상황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화를 퍼붓던지 아니면 회피해버리던지 이제 그 두 개밖에 안 되는 그런 흑백 상황이 되는 거죠. 근데 정말 지혜롭게 지도를 하려면 그런 공격이냐 회피냐가 아니라 그것 밖으로 나오셔야 됩니다. 아예 다른 차원에서 전투 상황이 아니라 아이에게 어떻게 지도할 것인지 그 더 넓은 맥락에서 더 크게 보고 양육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려볼게요. 우유를 흘렸어요. 우유를 쏟았네? 아유, 이거 치우려면 뭐 골치 아픈데 이거 어떻게 치우지? 하면서 저의 감정 표현은 일단 합니다. 너무 과하지 않게 해요. 아유, 짜증나. 이렇게 하진 않았어요. 아무런 감정 표현을 안 하지는 않았어요. 왜냐면 너무 아무렇지 않게 엄마가 하면은 아이가 이거 아무렇지도 않은 일이구나 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렇진 않잖아요. 우유를 쏟는다는 건 불편한 일이고 다른 사람한테 피해가 갈 수 있는 일이잖아요. 엄마도 이게 유쾌하지 않을 거예요. 우유를 쏟으면. 그러면 테이블이 더러워졌네. 테이블이 엉망이 됐네. 아이고 이거 어떻게 닦냐. 이 정도 감정 표현은 자연스럽게 하는 겁니다. 그럼 아이도 이거 내가 뭔가 엉망을 만들었구나 라고 인지는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아이에게 우유답게 걸레 가져오자 해가지고 걸레 가져오게 합니다. 그래서 엄마랑 아이랑 같이 닦는 거예요. 우유 흘렸으니까 닦아야 돼. 꼼꼼하게 닦아보자 하면서 아이랑 같이 닦는데 아이가 잘 닦지 못할 거예요. 아마 아이는 이제 엄마 따라서 닦는 흉내만 내겠죠. 그래도 잘했다고 칭찬해줘야 됩니다. 아이는 아직 어리기 때문에 3살, 4살짜리가 걸레질 해봤자 얼마나 하겠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가르치는 건 우유를 쏟는 행동을 했으면 이런 실수가 일어났을 때 이런 불편하고 귀찮은 일이 일어나. 그런데 쏟은 사람이 청소를 해야 되는 거야. 이건 마무리는 쏟은 사람이 해야 돼. 그리고 그 책임을 다했으니까 정말 잘했다. 다음부터는 우유나 물 같은 거 다룰 땐 조금 더 조심스럽게 다루자. 요거를 가르치는 게 우리 목적이잖아요. 뭐 화낸다고 그게 되는 것도 아니고 회피한다고 그게 지도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걸 가르치는 게 목적이니까 아이한테 닦으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까 컵을 내 손가락으로 다 잡을 걸 그랬다. 이런 식으로 부드럽게 자연스럽게 알려줍니다. 그러면서 아이도 닦을 수 있게 쉽게 닦을 수 있게 좀 도와주는 거예요. 아이가 스스로 배울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우유를 쏟아서 엄마도 좀 귀찮게 했고 나 스스로도 귀찮고, 그런데 이런 방법을 통해서 이렇게 수습할 수도 있는 거고, 다음에는 컵을 이렇게 잡아야겠다 하고 아이 스스로 깨달을 수 있게 세팅을, 환경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벌 주지 않고 아이한테 비난하지 않고 화내지 않고 지도할 수 있는 거죠. 우유 같은 거 흘리면은 화나는 이유가 뭐예요? 귀찮아서 화가 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귀찮지만 않으면 되는 거거든요. 제가 예전에 어떤 패밀리 레스토랑에 간 적이 있는데 옆 테이블에서 그때 로봇이 서빙했던 걸로 기억해요. 막 왔다 갔다 로봇이 바보같이 하고 있더라고요. 로봇이 와장창 하고 뭔가를 다 쏟은 거예요. 그래서 바닥에 막 음식이 난리가 났었거든요. 근데 그때 제 기분이 어땠는지 아세요? 너무 재밌더라고요. 내가 치우는 게 아니니까 이 로봇이 바닥에 엉망으로 맞는 게 그 관전하는 게 꿀잼인 거예요. 내가 이거를 정리하지 않아도 되면 사실 나한테 화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아이가 스스로 잘 정리할 수 있으면 화날 일이 아닌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아이가 이왕이면 잘 흘리지 않고 잘 잡을 수 있게 알려주고, 그리고 흘리더라도 자기가 스스로 정리할 수 있다면 부모님은
화낼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도 화가 난다면 그건 정말 엄마 감정이에요. 엄마한테 쌓여있는 분노인 거고 엄마가 해결해야 될 상처가 안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자꾸 혼내면 아이가 조심성이 생길 것 같지만 전혀 반대입니다. 혼나면 혼날수록 아이가 긴장 모드가 돼가지고 더 행동이 부산스러워지고 실수를 더 많이 해요. 그래서 너무 혼내지 마시고 벌 주지 마시고 그렇게 지도하면서 키우시면 아마 아이 잘 자랄 겁니다. 저희 아이도 너무 잘 컸습니다. 오늘은 벌 주지 않고 그렇다고 회피하지도 않고 잘 지도하는 방법 오늘 알려드렸고요. 이제 곧 추석인데 아이랑 같이 연휴 잘 보내시길 바라고 제가 알려드린 방법으로 아이랑 좋은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제가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그거 신청하셔서 저랑 같이 아이 키우는 거 함께 하실 수도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행복한 육아 하세요. 안녕.